안녕하십니까. 별이 된 아이들을 위한 아빠들의 이야기 권아빠입니다. 반갑습니다, 연구원님들. 별이 된 아이들을 위한 엄마들의 이야기 준영 아빠입니다. 반가워요, 연구원님들. 자, 소장님 지난번 방송하면서 네. 이번 방송은 그 사참이 종합보고서에 같이 실려 있는 네. 권고안들, 네, 여기 있죠. 권고안들에 대한 그 내용들, 중요한 내용들을 좀 끄집어내서 그것들을 좀 말씀해 주시기로 하셨는데 어떻게 준비는 잘 되셨겠죠? 근데 이게 권고안을 쭉 보니까 80가지가 되더라고요. 네네네. 총 이게 그 가습기 살균제 참사 분야에서 26건, 네. 그리고 우리 그 세월호 참사 분야에 32건, 그리고 이제 재난과 피해 지원 일반 뭐 자료 기록 네. 이쪽 분야에서 22건 해서 총 이제 80건인데 요 내용을 좀 이제 정리를 좀 해주셔야죠. 네. 예. 정말 많은 공무원이 발표됐어요. 이게 발표라는 표현이 맞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러게 발표. 권고한다 뭐 이렇게 됐는데 뭐 많은 권고안이 나왔다는 건 그만큼 우리 사회가 많이 바뀌어야 된다는 또 반증 아니겠어요? 예,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요. 저희가 80가지 권고안을 전부 소개해드렸으면 좋겠는데 뭐 시간 관계상 좀 80가지 다 하기도 좀 그렇고요. 좀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것들 몇 가지 그 권고안을 이렇게 요지 형식으로 좀 묶어가지고 우리 연구원님들 나머지 거 다 네. 이렇게 보실 거예요.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예. 연구원 여러분들의 넓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총 80가지 네. 권고안 중에서 소장님께서 좀 중요한 내용이다라고 이 판단에서 발췌하신 그 요지라 그럴까요? 기준. 그런 기준은 어떤 건지 뭐 저도 한번 쭉 읽어보면서 뭐 골라봤는데 많아요. 뭐 이렇게 저렇게 묶어도 사실 80가지 중에 중요하지 않은 건 없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뭐 시급하다 그래야 될까, 그리고 또 많은 그 공감대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내용들, 이거 해도 20가지는 넘을 것 같은데. 지난 국회 토론회 때 제가 이제 권고안 네네, 발표를 그랬죠. 했잖아요. 네. 이제 그 내용을 아마 중심으로 제가 이제 발표를 드릴 거예요. 말씀을 드릴 거고 중요한 게 너무 많아가지고 뭐 어떤 건 중요하고 어떤 건 안 중요하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그쵸. 그래도 좀 중요하다 되는 부분들을 그 요지를 이렇게 모아가지고 좀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만들려고 합니다. 예, 좋습니다. 정말 바꾸가 너무 많아요. 네. 뭐 소장님께서도 그 80가지 중에서 이렇게 고르면서 또 많이 고민하시고 하셨을 것 같은데, 자 그럼 좋습니다. 바로 이제 소개를 시작하는데 제일 먼저 소개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또 가장 중요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될 수도 있겠죠. 상징성이 강하죠. 그렇죠. 상징성이 강하고 이건 공이 그러니까 가습기 살균제 참사 그 권고안 1번과 세월호 참사 1번에 공이 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공통 분모라는 말씀이죠. 공통적으로 같이 들어가 있는 건데 그러면 첫 번째 권고안은 어떤 내용인지. 첫 번째 권고안의 내용이 요지는 이렇습니다. 사참위가 이제 정부에다가 요구하는 거죠. 권고하는 거죠.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로 인한 국민 희생과 그 이후 피해자의 사찰 등의 행위로 피해자 권리를 침해한 것이 반인권적 국가 범죄였다는 점에서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고 공식적으로 사과할 것을 권고한다. 이 권고는 너무 당연한 권고아니에요, 이게. 그렇죠. 사실 박근혜 정권 당시 박근혜의 사과는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공식적으로 한 3번 정도 있었어요. 그랬었나요? 일명 악어의 눈물 흘리는 그 사과, 그다음에 정부 합동분향소에서 분향쇼하면서 했던 한 사과, 뭐 특별법을 직접 또 언급하면서 또 뭐 사과, 뭐 한 사과, 뭐 한 3번 정도 이렇게 있었는데 뭐 우리 몰래 더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우리 유가족들과 국민들은 세월호 참사에 대한 국정 책임자인 대통령의 진솔하고 책임 있는 사과는 뭐 받지 못했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실제 받지 못했어요. 그렇죠. 근데 뭐 자기네들은 했다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300여 명의 국민이 하나의 별이 됐잖아요. 이제 이런 대형 참사에 대한
되게 국민을 보호하지 못한 국정 책임자의 책임 있는 사과 이걸 권고한 거죠. 네. 그리고 추후 그러니까 참사 후에 이제 재판과 사참위의 조사에서 밝혀진 정보기관의 불법 사찰 네. 그리고 피해자를 공격한 행동에 대한 사과도 같이 해야 된다고 권고한 겁니다. 악어의 눈물. 참 그때 당시에 참 그 모습을 방송 화면으로 보면서 더 열이 나더라고요. 아주 가슴 속에서 아주 더 열불이 나고 그 박근혜의 눈물, 그 악어의 눈물 우리 가족들은 잊지 못하죠. 잊을 수가 없죠. 이게 그 참사로 희생된 국민들에 대한 그런 어떤 그 사죄의 마음으로 진솔한 마음으로 한 그 눈물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또 그리고 그 정보 기관의 그 불법 사찰 이건 정말 우리가 뭐 간첩도 아니고 진짜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진짜 이 대통령의 공식 사과는 가장 중요한 거고 이걸 가장 첫 번째 권고안으로 담았다는 거 또 소장님 말씀대로 상징적이고 의미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예. 이 뭐 좀 공식 제가 지금 원고에는 없는데 네. 좀 비화를 좀 말씀드리자 보면 이런 거예요. 분향소에 와가지고 맨 처음에 조문한다고 하면서 한 쇼가 있었어요. 분향소 그 당시에 아마 건우가 돌아왔을지 안 돌아왔을지는 잘 모르겠네요. 그 날짜가 언제쯤이었죠? 그 합동 분향소가 맨 처음에 딱 생기고 저기 올림픽 기념관에 생겼을 때 아니요 이쪽에 화랑유원지 쪽에 그 생기고 올림픽 기념관에 있던 우리 아이들의 영정 사진을 우리 가족들부로 4시까지 옮겨야 되니까 그러니까 오전 아마 11시 정도였을 거예요. 11시까지 옮겨야 되니까 그때 다 직접 부모님들이 가지고 가시라 이렇게 요청을 했어요. 정부에서. 네. 근데 이 조문은 10시 정도에 한 거예요. 우리 가족들이 없는 사이에. 그러니까 거기에 사진도 다 세팅이 돼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들고 올 필요가 없었던 건데 그걸 그 이상한 아줌마 와가지고 울면서 유가족이라고 하면서 소개하면서 그 사진 있었잖아요. 그게 우리 가족들을 싹 제끼고 그렇게 쇼를 한 거예요. 장면 만들려고 했던 거죠. 네. 그래서 그 부분은 아마 그 여러 가지 이제 매체에서 나왔을 텐데 그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그 당시 우리 유가족이 거기 한 명도 없었다는 거예요. 왜냐면 그 와동에 있는 그 올림픽 기념관의 그 임시 분향소에서 우리 아이들 그 사진이랑 그 다음에 그 밑에다가 막 사람들이 조문해가지고 오면서 막 그 아이들 그 뭐라고 하죠? 막 음식이라든지 뭐 이런 거 많이 갖다 놨거든요. 그거 빼갖고 여기다 갖다 놓는다고 다 그 챙기고 있을 때였기 때문에 그 왔다 간지도 몰랐어요 우리.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권고안은 이제 사참위로 시작되는 사참위 뺄게요. 피해자 사찰 및 세월호 특조위 조사 방해 행위를 추가로 조사하거나 자체 감사를 실시하고 불법 행위가 드러날 경우 적법한 처벌을 할 것을 권고한다. 이것도 정부한테 하는 거예요. 예. 두 번째 소개해드린 이 권고안의 요지는 그 첫 번째하고 같은 결의 그 권고안이죠. 결이 같아요. 근데 피해자를 사찰하고 사찰한 내용을 이용해서 피해자를 공격하고 폄하하고 우리 아이들을 모욕했던 내용들을 정부가 직접 감사나 조사해서 불법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사법적 책임은 사법적 책임대로 물고 왜냐하면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이걸 하지 않았거든요. 그렇죠. 또한 세월호 특조위를 강제로 무력화시킨 불법적인 일에 대해서도 정부에서 직접 감사 또는 조사해서 불법 행위가 밝혀지면 책임을 물으라는 권고안입니다. 연구원 여러분, 이 권고 내용은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민주주의를 지키는 근간이 되는 권고안이에요. 이게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국정원과 기무사 등 정보기관이 민간인을 불법 사찰하여 유죄 판결을 받았어요. 그럼 받았는데 책임자 면허만 받은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직접 실행자인 실무자들은 있잖아요. 이게 피해자로 둔갑을 해요. 맞아요. 이 직권남용이라는 게 참
그래서 아직 정부 내 요직들이 아직도 이 사람들 근무하고 있어요. 이게 현실이죠. 정부가 자체 감사해가지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안 된다 한다면 그러면 정부 자체 뭐라고 할까요? 규칙이라든지 뭐 해수부면 해수부 뭐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따라서 하라는 얘기고요. 세월호 특조위 조사방해 및 강제 해상에 대한 자체 감사 권고안은요. 이것도 민주주의에 관련 내용인데 상권 분립에 대한 분명한 의지를 보이라는 권고안입니다. 이게 뭐냐면 특조위는 국회가 국민들과 우리 유가족들의 요구를 받아서 국회가 만든 조사위원회예요. 그렇죠. 물론 이게 행정부의 조사 하기 위해서 행정부 쪽으로 가긴 했지만 그래도 국회가 만든 거란 말이에요. 근데 국회가 만들었는데 행정부가 조사를 방해하고 예산을 안 줘서 말려 죽였어요. 또 강제 종료시켜 버렸죠. 이거 심각한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죠. 이거는 정부가 직접 자신의 손으로 자신들의 그러니까 아프더라도 단죄해야 된다는 거죠. 잘라내야 된다는 거예요. 도려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의미의 권고안입니다. 자, 지금 부장님께서 네. 민주주의의 원칙과 근간을 지키기 위한 권고안이다라고 네.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쭉 설명해 주신 내용은 가만히 들어보니까 물론 그 민주주의 원칙과 근간을 지켜야 되는 것도 맞지만 그것도 국가의 역할, 국가의 역할에 대한 그렇죠. 그런 일침을 가하는 그런 권고안이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자, 다음 권고안 한번 또 소개해 주시죠. 세 번째 권고안은 뭐 비슷한 거예요. 이제 몇 개는 비슷할 거예요. 피해자 사찰 및 조사 방해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를 만들고 개선할 것을 권고한다. 이건 정부 부처하고 행정부하고 국회에 권고하는 내용이에요. 두 군데에다가 재발 방지에 대한 피해자 사찰과 조사 방해 이런 것들의 재발 방지에 대한 제도 개선과 공무원에 대한 교육 그리고 법령 제정을 권고하는 내용이죠. 사참위의 조사를 바탕으로 그렇죠. 사회의 변화를 이야기하는 그 첫 번째 권고안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 제도 개선 그리고 그 공무원에 대한 교육 또 감사 법령 제정하는 문제들 이런 문제들은 그 재발 방지를 막기 위한 다시 이런 그 세월호 참사와 같은 이런 사회적인 참사가 재발되는 것을 막기 위한 어떻게 보면 그 정부의 국민에 대한 그러니까 국민하고의 약속이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렇게 짚어내지 못한 걸 잘 짚어주셨는데 정부 자신이 자신을 감시하고 감사하면서 감시하고 조사하고 이렇게 하라는 권고안이거든요. 이게 정말 뭐냐면 행정부가 생각해보세요. 정부가 정권이 바뀌었다고 그래서 박근혜 정권에서 문재인 정권으로 문재인 정권에서 윤석열 정권으로 바뀌었다고 그래서 행정부 자체가 바뀌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행정부 자체가 자기 자신들이 자기 반성과 깊은 자기 반성과 자기 성찰을 요구하는 권고안이죠. 이게 거기다가 제도 개선을 하려면 법령 같은 걸 만들려면 국회에서도 이걸 적극 나서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지금 국회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미적미적하고 있거든요. 방금 우리 재판에서 그 역할 바뀐 거 그게 전부 다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로 간 거잖아요. 이거는 사찰에 대한 그러니까 적법한 법이라든지 뭐 조사기구를 방해했다면 거기에 적합한 법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거든요. 국회가 좀 방임하고 있었다 이런 거에 대한 권고안이죠. 네, 또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그런 내용들이고, 자 다음 권고안도 어떤 내용인지 좀 궁금해지는데 계속 이어서 소개해 주시죠. 예. 뭐 좀 짧게 갈게요. 뭐 해양 재난 수색 구조 체계를 개선할 것을 권고한다. 뭐 세월호 참사 당시에 정말 무책임의 극치를 보여준 해양 재난 수색 구조 체계를 바꾸라는 권고하는 요지입니다. 이거는 당시와 비교하면 지금은 많이 바뀌었어요. 지금은 저희가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당시하고 비교하면 많이 바뀌었는데 아직도 개선할 부분이 많다는
조사 결과에 따른 권고안이거든요. 바뀐 것보다 바꿔야 할 것이 더 많다는 그렇죠, 의미죠. 예. 그리고 또 뭐냐면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정말 많이 통신 환경이라든지 뭐 SNS라든지 뭐 이런 게 많이 바뀌잖아요. 네. 뭐 1년, 2년이 틀려지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은 아직도 그 무전기 쓰고 있고 이런 것들은 빨리빨리 바꿔라. 그리고 이런 것들 대처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런 대형 재난 참사가 나면 안 되겠지만 대형 재난 참사급으로 날 만한 사고가 나면 빨리 이거를 제도 개선을 해서 빨리 이거를 참사까지 안 가고 그냥 사고로만 멈추게 이런 제도 개선을 만들어라 이런 뜻이겠죠.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중요한 권고안들이지만 또 세부적으로만 이렇게 풀어놓으면 또 조그맣게 아니, 작게 뭐 이렇게 아이고. 이 느껴지는데 뭐 이렇게 묶어서 아니, 설명을 하니까 뭐냐면 이렇게 보시면 잘 안 보이실 텐데 권고안들이 정말 이만큼인데 설명이 이렇게 길어가지고 이걸 다 그냥 소개해드리기가 참 못해요. 그래서 좀 요지로 묶어서 한 건데 뭐 그 저희가 그 지난번 두 차례에 걸쳐서 그 종합교과서 결과하고 그 그쵸, 요약문 그 방송 올려드리는데 보시면은 이런 자료들이 다 이제 연결되어 있는 사참이고 홈페이지 그렇죠. 그 링크가 있거든요. 우리 연구님들 그 부분 꼭 다운받으셔가지고 꼭 다시 한번 꼭 읽어주시길 바라고. 이게 공식적인 권고안들은 이게 좀 정부의 공식 언어 이걸로 쓰여 있거든요. 이게 방송용으로는 좀 적합하지가 않아요. 너무 딱딱하고 사무적인 문구라고 해야 될까요? 사무적이고 공식적인 권고안들이 제가 연구원 여러분께 듣기 쉽게 이렇게 조금 쉬운 말로 설명드리려고 권고안 요지를 이렇게 좀 만들어서 소개해드리고 있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그것도 다음 권고안 요지 소개해드릴게요. 세월호 참사 피해자 및 피해 지역 지원의 개선을 권고한다. 이 권고안은 세월호 참사 피해 지원법과 그 법의 시행령의 개선을 권고하는 겁니다. 이게 세월호 참사 피해 지원법 개정과 지금 올라가 있거든요. 개정안이 피해자 의료 지원 그 기간이라든지 이런 거, 그다음에 생명안전공원, 세월호 존치 등을 폭넓게 권고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거죠. 저 생명안전공원 문제는 저 뒤에서 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또한 직접 피해 지역인 안산, 진도 여기에 대한 중앙부처의 적극적인 지원을 권고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재난 지역은 정말 그러니까 참사 이전으로 돌아가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네. 뭐 어떻게든 이게 상처가 남아 있어요. 근데 이런 상처들을 회복을 어떻게 시킬 것인지 좀 이게 연구가 필요하고 또 여기에 집중적인 또 지원이 필요한데 이 부분이 좀 아쉽다 보니까 갈등으로 증폭이 되거든요. 이게 지역 간의 갈등 또 아니면 지역 사회 내부의 갈등 또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과 그 지역 사회 그 시민들과의 갈등 이런 게 증폭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중앙 정부가 말로만 지원한다고 하지 말고 뭐 행정 편의주의로 하는 지원 이런 거 필요 없이 그냥 직접적으로 어떤 것들은 세월호 참사 때문에 지원한다. 이렇게 딱 밝히고 이렇게 뭐 예산이 들어가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도 다 뭐 의견 수렴도 하고 해야겠지만 그렇게 지원을 하라는 얘기예요. 이 권고안이. 지금 여태까지 안산 지역이라든지 진도 지역이라든지 이 뭐 세월호 참사 때문에 들어간 예산들이 많아요. 근데 그게 세월호 참사 때문에 들어간 예산이라고 밝히질 않으니까 이게 세월호 참사 때문에 들어온 예산인가? 지역사회 그 시민들이 모르니까 왜 우리 계속 이렇게 당해야 돼? 우리 계속 이렇게 아파야 돼? 이런 생각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갈등이 증폭되는 거죠. 사실 그런 지원들도 현실성이 없으니까 그 시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렇죠. 이해할 수가 없죠. 이해시키려고도 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설명회라든가 이런 어떤 그런 방식을 통해서 충분히 그 지역 주민들에게 알리고 홍보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조차 안 하니까
뭐 안산 진도뿐만이 아니고 뭐 여타 다른 지역에서도 이 세월호 참사의 직접 간접적인 그런 이 피해를 입은 지역들, 이런 지역들에 대해서 이 중앙 정부나 아니 뭐 각 지방도 지방 그 정부도 그렇고, 제가 알기로도 어떤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현실적인 그런 지원은 사실 많이 부족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서류상으로 말로만. 그러니까 중앙정부에서는 몇백억 지원한다 해놓고 이제 일례로 말씀드리면 이번에 수해난 데 있잖아요. 네네네. 거기 가구당 200만 원, 몇 천만 원씩 지금 손해 났는데 200만 원 갖고 도배도 못 한다고. 그런 식으로 지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쉽다. 그래서 이런 권고안들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항상 늘 생각을 하고 그랬던 부분인데, 이 재난재해 또 이런 어떤 사회적인 참사도 마찬가지고, 이 피해자들에 대한 이 지원, 피해 지원이 도대체 뭔가, 그거에 대해서 명확히 정의할 필요도 있다라고 봐요. 뭐 어떤 게 실질적으로 그 피해자들에게 도움을 주고 그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어떤 그 발판을 만들어 줄 수 있느냐, 그런 부분에서 고민을 해야지, 그냥 뭐 어떤 뭐 금액적인 거 뭐 세금 감면해 주고 뭐 통신비 뭐 감면해 주고, 우리 수도세 안산 살 때 그랬던 기억이 나요. 네. 예. 수도세 감면 그런 거는 진짜 느껴지지도 않는, 피부에 와닿지도 않는 그런 형식적인 지원들이고, 실질적인 지원, 피해자들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을 좀 고민하고 또 그런 그 방법들을 만들어내는 게 좀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말씀하셨지만 아까 좀 잠시 말씀하셨지만, 오히려 이제 그런 지원에 관한 부분들이 그 피해 그 지역의 그 주민들 간의 어떤 갈등의 요소가 그렇죠. 또 만들어지고 그랬던 점들이 적지가 않거든요. 아무튼 뭐 이 세월호 참사 피해 지원법을 개정하는 문제는 이 피해자들에게 지금 가장 그 절실한 그 문제고, 또 국회와 정부가 또 이제 지금 현재까지는 이제 어떻게 보면 좀 뒷짐만 지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참 이 부분은 시적절한 그런 그 권고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다음 권고안 또 이어서 소개해 주시죠. 재난 피해자 인권 침해 및 혐오 표현 확산 방지를 위한 개선을 권고한다. 이건 진짜 화가 나는 게. 이 권고안은 단순히 이렇게 정부의 노력이나 국회의 법의 제정 뭐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것과 단순하게 보면 조금 깊숙이 들여다보면 정보기관의 피해자 사찰, 또 그 정보를 이용해서 피해자를 공격한 비윤리적인 작태를 못하게 하라는 권고안이거든요. 이 부분은 정말 정부, 특히 이제 정보기관들의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고, 그들이 재난 참사 피해자를 바라보는 시각 자체의 변화를 촉구하는 겁니다. 우리는 간첩이 아니잖아요. 피해자가 되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공격당하고 사찰당하고, 그 사찰된 정보로 인해서 공격하고 폄하하고 당장 멈추게 해야 할 방법을 바로 찾아야 한다는 이런 권고안인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 연구원 여러분들도 문득 떠오르는 이름들 몇 사람 있죠? 사람인가? 하여튼 이 꿈속에서도 이름 들으면은 아주 그냥 화가 나는, 분노가 폭발하는 그런 인간들 많이 있죠. 많이 있고, 이제 국정원이 이제 모의를 해서 이 전경련에 돈을 갖다 쓰고, 그 돈으로 뭔 짓을 했냐 하면은 이 구구단체들 아무것도 모르는 시민들, 좀 이제 노인분들이죠. 동원해서 이 세월호 참사 자체를 아주 뭐 이념화 시켜서 편가르게 하고 그런 것들, 참 아직도 묻고 싶고 궁금하고 꼭 알고 싶고, 왜 인간의 생명이 이 정치적인 그러니까 이념적인 그 잣대로
그게 그 편이 갈려야 되는지 그런 부분은 아직도 이해를 못 하겠어요. 이게 뭐 반드시 고쳐지고 해야 될 부분인데 언제쯤 가능할까요? 좀 웃긴 얘기 해드리면 일기특조위 당시에 그 청문회를 했어요. 근데 그 청문회를 못하게 하려고 네. 그 고엽제 정예분들이 네, 잔뜩 몰려왔거든요. 근데 거기에 안산에 또 고엽제 네, 정예가 네, 오셨어요. 네, 그래서 아는 얼굴들이에요. 또 안산 오래 살았으니까. 그래서 여기 뭐 들어왔어요 그랬더니 아니 뭐 중앙에서 불렀다는 거예요. 오면 돈 준다고. 근데 점심 때 되니까 또 간다고 뭐 요감해서 가요. 그래서 왜 가요 그랬더니 좀 더 이따 가지 그랬더니 아니 멀리서 온 애들은 점심값 주는데 우리는 점심값 안 준다고 삐져서 갔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 좀 웃픈 이야기입니다. 웃픈 웃기면서도 좀 아픈